이 시간 인성 훈련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 인성은 우리가 영어로는 퍼스널리티라고 그러는데 번역할 때는 또 이 개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아마 이 시간에 또 폭로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얼굴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가 아니면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문화마다 표정이 다른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책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의 표정 갖다 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연구한 그런 책인데요. 종의 기원을 써서 진화론을 갖다가 세움으로써 진화론을 진리로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했고, 오늘날 인간 사고의 중립적 사고를 갖다가 만든 그런 진화론적 사고를 만든 이 다윈, 찰스 다윈은 인간의 그 표정도 문화권마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권마다 다른 것은 사람이 진화됐다면, 진화의 산물이라면은 문화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그리고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또 이렇게 인류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문화권마다 그 표정을 다르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문화와 전혀 접촉하지 않는 그런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주면서 환한 표정, 웃는 표정, 이런 표정 갖다가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찾아냈었는데, 보통 사진을 처음 대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처음 사진 찍을 때 해.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혼이 거기에 빼앗기처럼 생각해가지고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이렇게 사진을 갖다가 찍었을 때 혼을 빼앗겨가지고 아이가 죽는다 그러한 소문까지 났고, 실제적으로 사진에 찍혔던 아이가 어느 날 시체로 발견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막 나가지고 사진 찍히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종종 사진 찍는 것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기의 영혼에 뭔가 뺏긴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진이 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는데도 엄청나게 공을 갖다가 기울였다는 얘기를 덧붙여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문화권마다 사람의 표정이 다를 것인가? 그러니까 다윈이라든가 다른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문화권마다 표정이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의 연구는 물론 문화에 의해서 하나의 문화적 관습, 습관화된 그런 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길들여진 표정이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표정은 모든 인간은, 전 인류가 모든 표정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자, 웃는 표정, 화난 표정, 이것은 문화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습관화된 표정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예하고 긍정적인 할 때 우리 이렇게 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문화권은 이렇게 하는 문화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한다면은 아니오가 반대이기 때문에 혼란을 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웃는 것 자체가 다른 문화권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원숭이하고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은 웃을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원숭이 웃는 거 보셨습니까? 개가 기분 좋다 그래서 개가 깔깔깔대고 웃습니까? 여러분 왜 표정을 갖다가 아주 삭막하게 저렇다 노려오는 그런 표정 갖다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개성이 강한 분들은 괜찮습니다. 자기의 개성을 강력하게 저한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인성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인성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은,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웃으세요. 그러면은, 제 말 잘 안 들립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자, 사람은 웃으세요 하면은 웃는데,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서 제임스 윌리엄이라는 사람인데, 윌리엄 제임스가 있는데, 이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이 슬프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프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즐겁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즐겁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고를 한번 전환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발상 갖다가 바꿔보세요. 사실은 어떤 때는 웃고 싶지 않아도 웃으면은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저 아침부터 별로 웃기지도 않은 얘기해가지고 뭐 저렇게 애를 쓸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자꾸 하면 할수록 자기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지금부터 기분 나쁘기 시작. 아니 기분 나쁘는데 왜 웃습니까? 이런 거 갖다가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죠. 아침부터 정신 못 차린 분인데 제 말을 잘 듣는 분은 사실상 정신 못 차린 게 아니고 제 말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사실은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사람은 말은 하지만은 말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한다 할 때 그 표정 갖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달라지잖아요. 제가 그림을 갖다 이렇게 그리는데 개들은 제가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까? 감이 안 옵니까?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난해합니까? 제가 좀 피카소 같이 그려놨죠? 예, 바나나.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 그림 못 그리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 깨달았고, 그리고 피카소처럼 제가 대가 될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봅니다. 피카소는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한 사람은 이해되는데, 바나나 보입니까? 안 보인다면 바보 취급당하니까 잘 보인다 그러겠죠. 예. 제가 얘는 각도가 조금 더 굽어야 돼.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사람입니까? 예. 얘를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예, 얘는 뭡니까? 원숭이입니다. 사람은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말을 하더라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의미 전달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라면은 바나나를 바나나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라면은 바나나를 보고도 의미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따라서 내가 이 바나나를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근데 이 의미라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습관화된 그러한 그 정보에 의해서 대부분 다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있어서 태도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면은 자기 자신도 자꾸 이제 마음도 즐겁고 기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참 힘들어.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자기가 어렵게 생각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면은 자꾸 어려워하면 됩니다. 울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울면 돼요. 그러나 울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다른 방도를 취하지요. 웃으면은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옵니다. 예, 아침에라면은 표정 관리도 참 힘들죠. 그렇죠?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예, 한번 큰 소리 한번 웃어보세요. 예. 아직도 잘 웃을 줄 모릅니다. 왜 웃을 줄 모릅니까? 예, 우리의 인성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개들보다 자, 웃어봐. 시작 하면 개가 웃겠습니까? 우는 게 보셨어요? 개하고 아무리 즐겁게 놀아줘도 개는 웃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떠한 인구 집단이든 웃음이라는 게 있어요. 짐승들은 울 줄은 압니다. 그러나 웃을 줄은 모릅니다. 이것만 봐도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진화됐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는 거, 화난 표정, 그리고 슬픈 표정, 이것은 모든 인구 집단에서 똑같다고 하는 거, 이것도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제가 진화가 틀렸다는 거 하나만 더 예를 들면요. 우리의 그 진원자는 우리의 원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왔다, 또 뭐 북경의 원인이 있다, 또 여러 그 자바 원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 갖다 하면서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인류 조상이 아프리카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실 일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그게 만들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린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만약에 진화됐다면은 인간의 품종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제가 종종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사람의 종이 몇 가지 있죠? 사람의 종이 몇 가지 있습니까? 3가지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있네요. 무슨 종?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사람의 종이 3가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은 어떠한 학자들도 호모사피엔스, 생물학적인 표현이잖아요. 호모사피엔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말 자체가 생각하는 동물이란 뜻이에요. 생각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걔가 생각할 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걔가 생각할 줄 모른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걔가 생각할 줄 모른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걔가 생각할 줄 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리 하기도 저리 하기도 뭐 하고. 잘 모르면은 제가 질문할 때 2번째 손 드시면 됩니다. 걔도 생각할 줄 압니다. 걔도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될 건가 말아야 될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걔를 생각할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과 같은 그런 사고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과 같은 그런 구성 능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할 때 인간종이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3가지 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간종은 단일종입니다. 근데 원숭이종은 무려 250여 종이 됩니다. 그리고 파리나 이런 것은 몇 수천 종이 됩니다. 수천 종. 그러니까 인간만이 단일종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 해도 아주 특이한 사실 아닙니까? 걔만 해도 품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만은 단일종입니다. 근데 인간이 우리가 인격이라 그럴 때 인격 갖다가 흔히 퍼스널리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인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짐승, 흔히 얘기한 이제 브루털라는 브루털리티, 이 수성, 짐승과 같은 그러한 짐승성, 어떤 수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짐승은 자기의 타고난 본능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성은 자기 자신을 갖다 지키지 못하면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면은 뭐 같은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같은? 돼지 같은. 남의 걸 잘 욕심내서 빼앗기만 하면 뭐 같은? 늑대 같은. 좀 미련하게 보면 뭐 같은? 곰 같은. 뭐 이것저것 그냥 이 주체성도 없이 마구마구 하면은 뭐 같은? 가장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뭐 같은? 개 같은. 개보다 못하면 뭐라 합니까? 개의 자식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하면은 인간으로서의 구실 갖다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원래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은 타락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 그대로면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예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인격이라는 말 자체도 이 페르소나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페르소나는 원래 가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갖다가 쓰고 있을 때 인간의 본성 갖다가 자기 자신의 인격을 갖다가 발달시켜서, 소위 쉽게 얘기하면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달시켜서 자기 자신 갖다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 표면과 내면과 일치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저도 무수한 악이 있잖아요. 내 안에서 악이 막 일어나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서 함께 싸우잖아요. 내가 은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완전히 악이 KO된 상태 아닙니까? 은혜가 충만한 상태는 악이 KO된 상태라고요. 근데 이 악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한 것은 사소한 일에도 악이 치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성으로 우리의 수성, 타락성 이런 것을 갖다가 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계속적으로 튀어오르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가면을 쓰고 있는데 오늘 인성훈련 프로그램에 이 교재를 갖다가 하면서 질문을 갖다가 하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려니까 부끄럽잖아요. 안 부끄럽습니까? 사실은 자기 이 얼굴도 뜯어고 붙이고 싶은, 돈만 있다 하면 뜯어고 붙이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 왔다가 하니까 자기는 안 그런 척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답을 하라고 하니까 불편할까 싶어가지고 우리 간사가 말하기를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때 수준으로 돌아가서 답을 쓰십시오. 그때 수준으로 들어가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면으로 많이 감춰져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해보라니까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요. 자기 속사정 갖다 다 드러내기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잘 말을 안 하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초등학교 4학년 때로 돌아가서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간계획표나 이런 것도 어떤 분이 묻는 겁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4학년 수준 써야 됩니까? 그걸 다 기억하면 천재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지금 수준에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로 돌아가서 자기 그때 마음 상태를 그렇게 심리 상태를 갖다가 쓰셔도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자기 심리 상태를 갖다가 그대로 드러내도 좋습니다. 자, 그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받지 않으면은 개는 훈련시키지 않고 원숭이는 훈련시키지 않고 그리고 훈련시켜도 개는 개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일 따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훈련시키면은 이 사람은 괜찮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품이 괜찮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교육시켜도 안 돼. 저 사람은 성질이 있다 그러잖아요. 얘는. 괜찮으면 저 사람은 성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적으로 얘기를 좋아해가지고 질이 나쁜 거는 나쁜 것도 저질이고 질이 너무 좋아도 고질이고 그렇죠? 질이 너무 좋아도 문제고 질이 나빠도 문제고 그래서 성질이라 그러는데 좋은 거는 성품이라 그러죠. 근데 신앙인에서는 성품 갖다가 영어로는 캐릭터라 그러는데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보면은 3절에서는 환란이 뭘 낳습니까? 환란이 무엇을? 환란이 인내를. 인내가 무엇을? 연단이 무엇을? 소망을 낳느니라. 믿습니까? 환란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이것들 갖다가 참고 참으면은 하나의 인내가 형성되고 인내가 자기 자신에서 자꾸 구축됨으로써 이것이 연단을 낳는 거예요. 이 연단을 영어 성경에서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캐릭터. 그래서 캐릭터가 바로 형성되게 되면은 바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인성이 제대로 훈련되지 못하면은 성질, 그래서 이것은 기질 이렇게 해서 템퍼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 더러운 것을 갖다가 아직도 더러운 변성 갖다가 드러낸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자기의 더러운 본성을 더러운 본성. 제가 이 경상도 살다 보니까 자꾸 더럽다 갖다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은 의하고 어하고 구분 못 해가지고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더럽다는데 더럽다 아니고 더럽다. 그 성질이 제대로 인성이 훈련되지 못하면은 성질이 더럽죠. 성질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묘하게 자기 갖다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다혈질적입니다. 다혈질적이라는 건 뭡니까? 내 성깔 하나 더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그것을 갖다가 아주 부드럽게 아주 좋게 표현하면은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그쵸? 나쁘게 표현하면 성깔 하나 더럽다. 저 인간 가까이서 말해. 잘못하면 말 잘못하다가 즉시 뭐가 나라 조심해야 돼.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성적입니다. 저도 대단히 내성적이었고 지금도 이걸 갖다 벗어나기 힘드는데 자기소개서 쓰라면은 나는 내성적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썼는데 저는 그렇게 쓰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자꾸 그것을 자기를 갖다가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혈액형 가지고 ABO식 혈액형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혈액형이 뭡니까? 그런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저는 C형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C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 피가 무슨 형일까 대단히 궁금하게 여깁니다. 제가 A형이면은 나도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런 것 갖다 자랑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성격이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A, B, O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기만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이렇다는 걸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규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질 다 더럽잖아요. 안 더러운 족속 있어요? 안 더러운 족속 있으면 여기 나와보세요. 제가 오른밤을 한번 때려볼 테니까 왼밤을 들이대는지 아니면은 같이 맞장구 탁 하는지, 예? 아니면 많은 사람 눈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떼지 못하고 더러워도 참고 계시는지. 그것도 더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쵸? 진짜 좋은 거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들이대는 것이 좋은 성격이죠. 그 정도 되는 분 있습니까? 그 정도로. 제가 엎드려서 절할게요. 성깔 다 더럽죠? 그러니까 우리 성깔 훈련시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멘하기 싫어합니다. 성깔 더러운 거는 당연해요. 이 타락한 본성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훈련을 잘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갈등하는 바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인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품을 훈련시키는 데는 잘 안 돼 있어요. 맨날로 공부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진을 시켰어요. 그리고 착하라는 말은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네가 착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운 바가 없어요. 훈련한 바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말하는 훈련 같은 경우도 하는데 말은 이렇게 하면 잘한다. 달리기 선수한테 달리기 시키는데 맨날 이론으로만 갖추면 선수가 달리기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달리기 잘하려면은 뛰면서 행동 교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성격에 대한 훈련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인성 훈련 갖다가 잘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발표 훈련 부분부터는 대단히 실제적인 면에서 중요합니다. 발표 훈련이 왜 필요한가? 발표를 갖다가 왜 하도록 하는가? 자기의 생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합니다. 남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하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발표 훈련을 통해서 말하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발표 훈련을 통해서 책임의식을 갖게 합니다.
자기가 말을 했으면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훈련을 통해서 이제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그러한 그 생각들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자기의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정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말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또 글로 쓰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 다른가? 우리는 이게 자기 머리에서 나와서 입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 뇌의 구조는 이 말하는 기관, 그 다음에 듣는 기관, 생각하는 기관, 글 쓰는 기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이제 그 뇌 자체에서 서로 이 통합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에 든 것은 없지만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아주 잘하는데 글로 쓰는 것은 대단히 또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교통사고 나서 뇌의 이 브로카 영역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상해를 당하게 되면은 새로 들어온 언어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갖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어떤 말을 갖다 들었어도 그걸 갖다 저장한 능력을 다 상실해요. 그런데 들어가 있는 것은 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볼 때도 이제 말하는 영역, 듣는 영역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이제 이 CT라든가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기관이 생각하는 기관인가 하는 것을 이 혈액이 얼마만큼 흐르는가 하는 것을 체크해가지고 이 영역이 생각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이 뭐 쾌락 영역이다. 이 영역이 말하는 영역이다.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은 과학적으로 더욱더 정밀하게 이렇게 그 분석하고 있고 지금 뇌 영역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아주 정확하게 지금은 그것을 갖다가 찾고 있습니다. 마든이라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외쳐라. 행복하다고 외쳐라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은 능력에 대한 반복적인 확신으로 마침내 달성된다. 위대한 능력은 능력에 대한 반복적인 확신으로 마침내 달성된다는 겁니다. 큰 일은 그 능력에 대한 자기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달성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대체로 사람들은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 밖으로 내보낸 생각이 살아있는 힘이 되고 살이 붙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보낸 말은 우리의 표정을 만들고 우리의 신체에 반영되어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기막히고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보낸 그 말이 생각하는 힘이 되고 또 살이 붙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입 밖으로 내보낸 말은 우리의 표정을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 표현을 갖다가 만들게 되죠.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해서도 내가 말한 대로 내 기능이 신체 기능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내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여기 쓴 글을 하나 더 소개하면은 힘차고 단호하며 당당한 자기 확신이 담긴 맹세에는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할 수 있는 엄청난 창조력이 숨어 있다. 힘차고 단호하게 아주 당당한 그런 확신이 담긴 그런 맹세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굉장한 창조력, 엄청난 창조력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런 기술을 적절하게 실행해 본 사람들은 그것의 효능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말한 것을 믿어야 한다. 자기가 말한 것을 믿고,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말을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은 말하는 것이 있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말하는 것을 대단히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천박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을 참 잘해. 이 말은 뭔가 뉘앙스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저 사람 말을 참 잘해. 이 말을 갖다 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말로 땜질을 잘 한다는 얘기죠. 능력은 없는데 말을 잘해서 자기의 문제를 갖다 잘 극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 말 잘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말을 잘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을 잘하면은 저 사람 말을 너무 잘해. 그럼으로써 내가 말 못하는 나에 대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나는 말을 못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 말 속에서 은근히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기만 하면은 적어도 밥은 굶지는 않습니다. 글은 아주 잘 써도 밥을 굶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잘만 하면은 절대 밥 굶을 일은 없습니다. 말만 잘하면은 뭐도 할 수 있다? 대통령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농담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이 문화 자체는 좀 그 가학적 문화가 좀 강합니다. 상대방을 학대하는 문화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미디나 좀 이렇게 웃긴 얘기 보면은 대부분 다 가학적인 문화입니다. 남을 갖다가 학대함으로써 얻는 거죠. 프로이트의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사디즘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세디스트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남에게 좀 그 공경에 빠지게 함으로써 즐거움을 갖다가 얻는 것이죠. 우리 흔히 농담하는 거는 주로 이런 그 가학적인 그런 농담을 갖다가 많이 하잖아요.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말을 수없이 많이 했고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배웠습니다만은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이유는 말하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글 쓰는 훈련을 부지런히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도 논술련에 여기다 목을 달고 있잖아요. 이 3월 혁명을 잘하면은 논술련도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글을 잘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정확하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3 졸업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교재를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교육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잘 안 된다면은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관심 갖고 그 아이를 갖다가 지켜본다면은 그 아이는 아주 훌륭하게 성장한다고요. 저는 이 교회 학교에서 이 선생님을 갖다 이렇게 지정 갖다 할 때도 가급적이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 선생님이 계속 올라가면서 맡도록 하라. 그렇게 주로 권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이 학교, 저 학교, 전학 다니는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합니다. 군인 가족의 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요. 뭐 조금 사귀려 하다 보면은 그 다음 또 이사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는데도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이에 있어서도 정서적으로도 잘 성장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 말을, 제가 교사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선생님이 자주 받게 되면은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객적으로 맡았던 선생님이 계속 기도하고
관심 갖고 선생님이 괜찮다 그러면은 바꾸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아이 평생에 그만큼 좋은 교사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들이잖아요. 그리고 교사들은 참되게 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르친 아이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친 아이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이는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아이들이 좋은 교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욕할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세상 아이들이 엉망이 된 것은 아이들 잘못입니까? 요즘 아이들 개판이야. 누가 개판입니까? 사실 개판은 교사들이 개판이잖아요. 내 말 틀립니까? 학교 교육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애들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교사들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극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나라 그 유치원 이 텔레비전 극 같은 것도 보면요. 되게 과학적이야. 우리나라 놀이문화도 그런 과학적 문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문화가 형성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글 쓰는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훈련이다. 그런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제 그 실습을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만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들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만은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만은 정말 필요한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작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잘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면접 볼 때도 말만 잘하면요. 성적이 굉장히 나빠도 말만 잘하면은 반드시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이 취업자 할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도 말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4학년 되면은 저희 학과 제 강의 수강하는 듣는 학생들은 반드시 말하는 연습을 훈련시킵니다. 옛날 안 시켰는데 요즘에는 말하는 훈련시켜요. 그리고 면접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훈련시키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못했어도 이 자기소개서 있죠? 자기소개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소개서 하나 기막히게 쓰면은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소개서 쓰는 거 보면은 나는 뭐 몇남 몇째 아들로 부산 어느 꼴짝이에서 태어났고 이런 얘기로 시작하거든요. 다들 그렇게 시작한다고요. 그게 우리 문화예요. 그렇게 쓰는 사람은 독특성이 없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떻게 쓰는가? 여기서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가지고 곤란하고 그리고 그것만 또 하려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오간 우리는 말을 잘하면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말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을 잘하는 훈련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지만은 말 자체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요, 보통 보면은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질문을 갖다가 학생들도 질문하는데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제 얘기를 잘 들 생각은 안 하고 다음 질문을 생각합니다. 보통 다 그렇죠? 많이 경험해 보셨죠?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몇 번째 얘기를 해도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친구가 자기 말을 들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 친구가 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잘 경청해 듣는가 한번 테스트 해 보십시오. 그런데 물론 연예인이라든가 애들이 대부분 관심을 갖는 얘기할 때는 한마디만 해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고 관심가가 조금 적은 얘기, 자기한테만 관심 있는 그런 얘기를 하면요, 몇 번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두 귀를 가지고 있지만은 잘 듣지 못합니다. 잘 들어야 해야 돼요. 귀를 두 개 만들어 놓는 것은 잘 들으라는 겁니다. 잘 듣고서 그 다음에 입 하나로 반듯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잘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 벙어리라고 하는 사람들, 벙어리가 왜 말을 못하는 겁니까?
벙어리가 말을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벙어리들도 듣지 못해도 입술을 움직이는 걸 보고 말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말할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잘하면은 언제든지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언제나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무슨 말을 해도 말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면접을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면접을 하면은 하고 나가면은 다음 이 대기자들이 앞에 나온 사람한테 급히 묻습니다. 아, 면접에서 뭘 물었어? 이 얘기를 갖다가 물어요. 그래 이제 물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다 듣습니다. 듣는데 막상 자기가 들어가서 면접하면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정보를 알고 있어도 대답을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는 알았는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답을 말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를 잘 하려면은 짧은 시간에 메모지를 빼놓고 질문이 뭔가 내가 어떻게 대답했다 간단하게 메모해 보세요. 그러면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종종 어떤 때 보면은 면접할 때 여러 사람을 같이 이렇게 앉혀놓고 면접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좋은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면접을 할 때 자기는 메모지를 다 꺼내놓고 그 갖다가 적으면서 면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제가 면접관이라면 최고 점수 안 주겠어요? 그렇죠? 아니 면접 보러 가면은 꼭 이 수험표 이거 갖다가 달궈서 있어야지 달궈서 여기에다가 주로 관심을 둬야지 뭔가 이렇게 됩니까? 진짜 원하는 것은 이런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이 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메모지 가지고 딱 준비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됐잖아요. 딱 일단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옆에 사람 질문할 때 자기가 메모해 놓으면은 내한테 똑같은 질문할 때 대답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게 되면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리된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이 중요합니다. 말을 잘 하려면은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연습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려면은 연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면은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해야 할 말을 논리적으로 효과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려면은 자기가 말하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철저히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 말에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소위 버발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난 버발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 전달하는 것은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 말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은 7%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의 내용, 그 다음에 말의 이제 억양 이런 것들이 38% 정도 좌우하고요. 중요한 55%는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담당한다는 얘기예요. 왜 아이한테 밥 먹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왜 저희들도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할 때 점심시간이 됐을 때 그래 목사님 식사도 되겠습니까? 전 준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때 그래 너 먼저 밥 먹어. 그러면은 이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데 그래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밥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예. 개는 먹습니다. 개성 가진 사람은 먹어요. 그러나 인성 가진 사람들은 결코 못 먹어요. 못 먹는다고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언어보다 그 이면에 있는 태도, 거기에 훨씬 더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서 되겠습니다만은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흔히 이 좀 순진한 사람들은 이 행동하고 일치해가지고 조금 당혹스럽게 반대로 얘기할 때는 소위 거짓말할 때는 자기 이 신체 움직임하고 말하는 거 틀려지지 않아요. 그렇죠? 괜히 얼굴이 벌게죠. 누가 벌기질 알았어요? 근데 그 얼굴 가만히 쳐다보면은 뭔가 수상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검사 앞에 불려가면은 자기의 범죄행위를 갖다가 다 풀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일치하지 않는, 자기 몸의 태도하고 일치하지 않는 신호가 있단 말입니다. 사기꾼은 이런 것 갖다가 기막히게 일치시키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진심을 담아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인사를 사랑합니다 많이 시키는데 상대방이 또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눈도 안 쳐다보고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오해해가지고 또 스토킹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럴지라도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인사할 땐 상대방 눈을 보면서 인사를 해야 돼요. 눈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좌우로도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처음 만났을 때는 좀 서먹했습니다만은 이제 서로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니까 좀 덜하죠. 근데 교회에서 인사할 때 인사 이렇게 시켜보면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인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도 아이들에 대해서 태도도 우리 자신도 잘 안 열려져 있어요. 선생은 늘 인사를 받아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인사 받으려 하지 마세요. 진짜 인사 받고 싶으면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잘 하면요, 걔가 감동 먹고 평생 자기에게 인사한다고요. 근데 지금 너 인사 안 해, 이러면 효과는 있어요. 자기 볼 때마다 저 인간 진짜 존경해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더러웠어. 더러워서 인사한다고요. 안 그러면 미친 개한테 물릴까 싶어가지고. 안 물려면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개성은 피해야 상수지요. 그러니까 진짜 존경받으려면은 먼저 인사하는 태도, 늘 겸손한 태도가 아이들에서 필요하다고요. 아이들을 존중하면은 존중받게 돼 있습니다. 평생 존중받는 선생 되시길 바랍니다.